산을 사랑하는 외로운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골무입니다. 오늘은 경남 합천에 있는 가야산을 다녀온 영상을 올리려합니다. 아마 몇 명 안 되는 제 구독자라도요, 설악산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요즘 제 컨디션이 처져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사람이 참 재밌는 게요, 뭔가 큰 것을 바꾸는 것보다 아주 작은 변화에도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기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단순한 인간이라면요. 오늘 전 대본 글머리를 스마일 그림으로 바꿔봤어요. 그것 하나만 들어도 그동안 그처럼 쓰기 힘들었던 대본이 이리 술술 써지는 걸 보면 초 울트라 핵 단순 캐릭터인가 봅니다. 어쨌든 등산을 안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가야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요, 저도 여기 갔다 오기 전까지 가야산을 몰랐어요. 아, 우리나라 참 산 많죠? 가야산은 높이 1430m의 경남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가야산이라는 이름은요, 이 산이 옛날 가야국에 있는 시절 이 지역에서 가장 높고 훌륭한 산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야의 산이란 뜻으로 부른 것이라고 하네요. 어느 분이 저를 만났는데 가야산은 가야에 있어서 가야산인 거야?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았어요. 예전에 소의 머리와 모습이 비슷하다고 하여 우도산이라고도 불리고요. 상왕산, 중항산, 지달산, 설산 등 많은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에 비해서요, 한국 12대 명산 중에 하나고요. 예로부터 조선 8경에 속했다고 합니다. 수려한 경치로 소백산맥 중에 명산으로 꼽히고요. 산 중에 해인사를 비롯한 사찰 고적들이 많아 가야산을 중심으로 가야산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 이날 가야산 코스 중에 가장 빡세다는 만물산 코스로 산행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빡센 산행만 타는 이유는요, 일부러 찾아가는 건 아니고요, 조금 수려하고 멋있다라는 그 코스를 타면 그 산 중에 가장 빡센 코스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곳들과 제일 좋은 풍광이 떨어질 수 없는 이 필수 관계인가 봐요. 만물산 코스는요, 10여 년 더 전에는 너무 험해서요, 비인정 산행 코스로만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수려하고 멋진 풍경이 많아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하도 오르내리다 보니까요, 지금은 정식 산행 코스로 잘 닦여져 있는 정식 등산 코스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국립공원에 가면 그 입구에 코스 지도들이 나와 있거든요. 가는 길의 난이도에 따라 색깔이 구분되어 이렇게 있어요. 쉬운 길일수록 노랑이나 초록, 연한 색깔로 나와 있고요. 힘든 코스일수록 색깔이 진해져서 주홍이나 빨강, 또 더 심한 경우는 빨강에서 검정으로 최상위를 표시하는데요. 만물상 올라가는 코스는 완전 검정색이더라고요. 공룡 능선도 다녀온 여자인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저의 자만심을 비웃듯이 쉽지 않았습니다. 역시 산행도 골프도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언제쯤 제가 쉽다는 얘기를 할까요? 이게 산행이나 골프나 인생과 비슷하다는 얘기들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상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제가 눈 감는 날까지 쉬어지는 날은 오지 않겠죠?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 하고 자만하는 순간 아직 멀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네요. 그리고 이 가야산과 엮어서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하긴 했습니다. 그 산행버스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코비드라서 지금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요, 그때는 버스가 운행이 되니까요. 어차피 산악회 버스인데 산악회에 합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버스만 이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산악회 버스라고 해서 제가 그걸 신청했고요. 굉장히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평소 하고 가고자 하는 산이 지방일 경우는 운전해서 올라올 때 상당히 피곤해서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1박을 하고 올라온 경우가 많긴 한데, 또 1박을 하면 숙박비가 들고 위험하기도 해서 또 바로 그냥 올라오다 보면 또 졸려서 또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해보고자 이날 처음 산행버스를 예약해서 도전해본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산행버스의 결론은요, 대실패였습니다. 산행버스가 실패였다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버스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운전 안 하고 당일로 왔다 갔다 하는 편리성과 가성비는 너무 좋았습니다만요, 산행 시간을 참 빡빡하게 설정해 주더라고요. 산행 거리가 10km 정도였는데 6시간 줬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물산 코스는 계속 오르막에 정말 센 오르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막 올라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하산 1시간 반 정도는 거의 뛰다시피 해서 내려와야 했어요. 부상의 위험성도 있겠더라고요. 그 마지막 버스가 보일 때는 완전 달려가지고요, 그 마감 2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한 10분 늦게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지나가는 봉고를 히치하이킹으로 올라타서 오셨어요. 너무 멋진 코스의 풍경이었는데 정상석에서 우연히 만나신 분들이 저를 비현실적으로 예쁘게 찍어주셨거든요. 그 사진 한 방만 건지고, 아, 하산부터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정신없이 다녀온 산행이었어요. 거의 늦으신 분들은 여자분들이 거의 다 늦으셨어요. 뭐 남자분한테는 뭐 괜찮은 시간이 될 수가 있지만 여자인 저한테는 좀 어려웠습니다. 또 제가 거북이 등산러라서요. 산행을 이렇게 탈 때, 그러니까 버스를 타니까요, 시작할 때부터 압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졌어요. 이런 게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정해진 시간에 쫓겨야 하고 성과가 나야 되고 결과물이 있어야 돈을 벌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요, 스트레스도 많고 압박도 많이 오죠. 이걸 이겨내고 성과와 함께 찾아오는 성공의 짜릿함을 즐기는 게 인생의 묘미기도 하고, 그거 참 훌륭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번 산행을 통해서 야, 이제 내가 좀 비주류가 됐나 하는 의구심도 가지게 되었어요. 아니면 이것들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많이 쉬어버린 것일까요? 아마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하면 가야산도 이 시간에 얼른 갔다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산행은 저에겐 참 힘들었던 산행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도전으로 탔던 12시간의 설악산의 뿌듯함보다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느낌은 돌산이고 험했다? 뭐 이런 느낌만으로. 또한 힐링과 산행이 너무 빡세게 쫓기다 보니까요, 노동이 되는 느낌도 들고요. 이제는 나이가 드는 만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깨달은 것이요, 저의 나이와 체력으로는 이런 빡센 버스 산행은 무리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할 때는 이런 준비 기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한계와 또 그것을 갑자기 하면 체하고 문제가 생기니 트레이닝 기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멀미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우승 고속의 이 편안한 좌석에서 편히 왔음에도 너무 달리다시피 제가 했고, 또 운전사분이 너무 베스트 드라이버시더라고요. 사실 베스트 드라이버보다는 베스트 레이서셨습니다.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정말 너무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미를 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고요.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많고요. 안 하던 것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해서 전 요즘 한국 지하철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라이를 해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 경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맞고 안 맞고를 알 수가 없겠죠. 전 그런 경험을 위한 남들의 조언을 많이 수용하고 들으려고 생각하지만요. 정말 하고 싶은 건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영원히 미련이 남고 해볼 걸 하는 후회가 참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적더라도 이 유튜브를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큰 편입니다. 물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도전과 경험들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있지만요. 이번 버스를 이용한 산행은 대실패였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산행 스타일과 제 영상을 만드는 느낌을 또다시 생각하게 되어 더 큰 걸 얻은 산행이었죠. 가야산이 가을엔 더 멋져서 일부러 찾아오는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울과 더 가까운 날씨에 가서 조금 아쉬웠던 산행이었고 시간에 쫓겨서 힘들었던 아쉬움을 내년 가을에 풀어봐야겠네요. 이로써 내년엔 제가 하고 싶은 산행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가을 가야산에 다시 한번 와서 제대로 느끼고 가기. 평소 메모와 기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기억력이 떨어져가는 슬픔도 있지만요. 중년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과정에 적응하는 단계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소리에게도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고 이것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변화와 도전 아니면 반대로 절망과 포기라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시고요. 시간을 내서 산을 오르시거나 둘레길을 걸으시거나 아니면 주변 산책길을 걸으시거나 하늘과 주변 자연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속에 비친 나와 다시 한번 마주한다면 반등의 기회도 다시 한번 힘을 내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골무는 자신합니다. 이것도 안 되시는 분은 제 영상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중 하나가 올려준 글이 오늘 제 마음을 울려서 같이 공유해 볼게요.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는 것이다. 과거를 안타까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왜 그 사람은 내게 이렇게 대할까? 친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회사는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이곳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사랑은 얼마나 갈까? 시간을 들여 생각하는 것들은요, 대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된다. 어디로 가야 할지라는 책 속의 한 구절이라네요. 전 조금 버겁더라도요. 어쨌든 계속 걸어가려고 올라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춥지만 좋은 날도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골무였습니다. 파이팅!
이곳은 낙석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오니 통행하실 때 주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신속히 통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